자, 이번 영상에서는 교란순열 혹은 완전순열이라고 불리는 그 순열의 경우의 수 그리고 점화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교란순열이란 건 뭐냐면 1, 2, 3, 땡땡땡 n이 있다고 할 때 이것들을 n자리 자연수랄까요? n자리 자연수로 배열한다고 할 때 첫째 자리가 A1, 둘째 자리 A2, 셋째 자리 AC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배열하는데 A1은 1이 아니고 A2도 2가 아니고 AI가 그래서 I가 아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라는 것은 1, 2, 3 이런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AI가 I가 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1, 2, 3이 있을 때 첫째 자리에 1이 올 수 없고 둘째 자리에 2가 올 수 없고 셋째 자리에 3이 올 수 없는 그런 순열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자리에 2가 오거나 3이 와야 되고 둘째 자리에는 1이 오거나 3이 와야 됩니다. 둘째 자리에 1이 오거나 2가 오는데 2가 올 수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탈락입니다. 셋째 자리에 2, 1, 3 그러면 이 3은 탈락되겠죠. 올 수 없습니다. 2, 3이 오면 1 가능하고 3, 1이 오면 2가 가능해서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는 2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완전순열의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즉 n이 1일 때 경우의 수, n이 2일 때 경우의 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1은 얼마냐? 자, 여기서 말하는 A1과는 구분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CN이라고 했습니다. CN. 자, 그러면 C1은 한 자리 자연수죠. 즉, 1 하나 있을 때 1을 첫째 자리에 배열할 수 없는 거니까 정의상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C2. C2라는 것은 1과 2가 있을 때 1을 첫째 자리에 2는 둘째 자리에 배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열하는 방법은 2하고 1 해서 21밖에 없겠죠. 한 가지입니다. 그럼 C3는 아까 했던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 걸 확인했죠. 그럼 C4, C5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시피 수용도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점점 많아지면 쉽지 않아지겠죠. 자, 그래서 4개짜리를 이용해서 점화식 유도해보고 점화식을 이용해서 C5, C6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1, 2, 3, 4가 있을 때 첫째 자리엔 1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 수 있는 수는 2, 3, 4 세 가지가 존재하겠죠. 근데 첫째 자리에 2가 왔다면 둘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1, 3, 4가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경우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리에 2가 왔을 때 둘째 자리에 1이 오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자리에는 2가 와 둘째 자리는 1이 왔습니다. 그럼 그 경우의 수는 뒤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 3, 4를 가지고 배열을 해야 되는데 3은 셋째 자리에 올 수 없고 4는 넷째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 두 개의 수가 있는데 두 수를 배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첫 번째 수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없고 두 번째 수는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채우는 경우의 수가 바로 교란순열 C2와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C4를 계산하는 중입니다. 4개의 수 1, 2, 3, 4가 있을 때 첫 번째 자리에 2가 온다면 그 중에 두 번째 자리에 1이 왔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서로 둘이 자리를 바꾼 거죠. 그러면 여기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C2만큼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C2 경우의 수가 존재해. 그런데 그건 여기 1이 왔을 때밖에 없잖아. 그래서 1이 안 왔을 때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1이 오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자, 첫 번째 자리에 2가 왔을 때 두 번째 자리에 1이 오는 경우랑 1이 오지 않는 경우는 배반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고 그 1이 왔을 때의 경우의 수가 C2인 겁니다. 그럼 1이 오지 않았을 때의 경우의 수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가 있는데 세 번째 자리 여기는 3이 올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자리엔 4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자리엔 누가 올 수 없냐? 2가 올 수 없는 게 아니라 1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 자리를 채우는데 각각의 자리에 누가 오면 안 되는지가 정해져 있죠. 하나씩. 비록 두 번째 자리에 2가 아니라 1이라고 적혀 있지만 숫자라는 것은 그냥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듯이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죠. 이 1이 오면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하죠. 누가 오면 안 돼. 하나가 정해져 있죠.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개를 가지고 교란순열의 규칙대로 배열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걸 배열하는 방법수는 C3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수는 C3입니다. 즉 C2 더하기 C3를 하면 1이 첫째 자리에 2가 왔을 때의 경우의 수가 바로 C2 더하기 C3인 겁니다. 그런데 첫째 자리에 3이 오나 첫째 자리에 4가 오나 그 경우의 수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C2 더하기 C3를 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곱하기 3을 해야 되는데 이 3은 자, C4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C4에서는 곱하기 3이 맞는데 근데 왜 3인지를 알면 C5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죠. 왜 3이었습니까? 바로 이게 4개였기 때문입니다. 4개의 수를 가지고 배열하니 첫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이 한 개를 제외한 3개였던 거죠. 즉 아하, CN이라는 걸 쓸 수 있겠구나. 기왕이면 n을 n 플러스 2라고 하겠습니다. 요 자리 4를 제가 n 플러스 2라는 문자에 지금 대응시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괄호 안에는 그거보다 2 작은 수, 그거보다 1 작은 수를 이용해서 cn과 cn 플러스 1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수 3은 바로 요 수보다 즉 요 수가 뭡니까? 전체 수의 개수였습니다. 4개. 그 수보다 1 작은 n 플러스 1 곱하면 되는 거였죠. 바로 요 녀석이 점화식인 겁니다. 점화식. cn이라는 n에 따른 어떤 결과값, 그걸 나이라면 수열이 되는데 이 수열의 각 항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둘을 더한 다음에 n 플러스 1이라는 걸 곱하게 되면 그 n 플러스 2번째 항, 즉 n번째 항의 다음 번째 항의 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를 적용해 봅니다. 다시 C4는 4 빼기 1, 3 곱하기 2 더하기 1 해서 9개가 되고 그럼 C4는 5 빼기 1 곱하기 전번째와 전전번째 2와 9를 더하여 44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C6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구해볼까요? 6에 1을 빼면 5에다가 44 더하기 9를 해서 결국 53 곱하기 5니까 265가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